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거고 예를 들어서 천부경 질문하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텍스트를 오픈시켜서 계속 올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최근 정보까지도 이제 취합시킬 거잖아요. 곧 GPT-4가 나오면 그 이상이 또 구글에서 나오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취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이 검색되고, 그죠? 상위 노출되는 것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게 약간 우선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일단은 텍스트와 이제 나중에는 음성까지도 이제 만약에 다 인식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 강의를 오픈시켜 놓을 경우에는 우리 강의에 이런 음성들이 막 이제 문자화돼 갖고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오픈 모임 때 얘기한 게 그래서 천부경 기초 해석이라든가 무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텍스트화해서 올리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무를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한 글자로 무를 그냥 무라고 쓸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그 고민거리에 지금도 이거 보세요. 정신을 어떻게 세팅해 놨길래 정신을 이렇게 쓰고 있나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한국말도 아까 말씀하시듯이 그 이 돌아가시다라든지 미치다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이 쓰는 사람들이 그 이해하고 쓰는 사람들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 대중적으로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사용하고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지금의 정의를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발맞추어 가야 돼요. 그래서 참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죠. 요새 애들이 툭하면 말줄이잖아요. 툭하면 말줄이는데 그거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는 우리 역할대로 너무 줄이지 마라. 언어의 의미를 살리자. 옛날 언어를 살리고 한글의 의미를 이해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역할대로 나름 보수적으로는 얘기해야 되지만 그 커다란 흐름은요. 절대 못 막아요. 지금 우리 언어 만약에 조선 한 200년 전 사람들이 우리 언어 듣는다고 쳐봐요. 쟤네들이 와 말을 저렇게 망가뜨려 놓나 이러겠지 당연히 그건 흐름이야. 우리가 지금 나이 들었다고 그거를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건 완전 꼰대가 좀 꼰대 정신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그 뭐라 그러는 거야. 야 그냥 그거 좀 풀어서 얘기하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힘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이해가 필요한데 문제는 제가 아까 전에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많이 낮아진 의미의 정신을 저도 그냥 차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데 그거 바꾸려면 훨씬 더 오래 걸려. 훨씬 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보편적,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의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치를 보편적으로 뿌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외국어하고도 우리가 합쳐야 되니까 그러면 이 보편 언어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쓸까?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영적 각성과 관련해서 영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무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생소한 언어가 많이 탄생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영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그냥 할 일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그냥 계속 언어를 쓰고 문자로 남기고 설명하고 텍스트로 올리고 되도록이면 번역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기준으로 사용하게끔 해야지. 근데 이제 동양 사상이나 철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넘어간 지가 조금 됐잖아요. 특정 부분들이 특히 인도의 요가 같은 것들, 명상 호흡 같은 것들은 많이 넘어가서 그런 것들이 쓰이는 어떤 룰이 있을 거야. 그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그거를 다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의 토대를 쌓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 이런 도판에서 스피릿, 소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어떤 포지션을 놓고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 설명하지. 이 마음자리를 그냥 예를 들어서 정신으로 세팅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돼요. 슈타이나 하시는 분들이 오송원 감각혼 의식혼 이거 얘기할 때요. 오송원을 마음으로 놔요. 큰일 날 소리야. 만약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그냥 정신 뇌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송원이라고 하는 건 물론 마음자리가 근본이 되지만 그래서 만약에 바로 그냥 마인드 심자를 걷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천부경적으로는 완전 깨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교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야, 그건 본심을 몰라서 그래요. 마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 마음이 뭔데. 마음은 거의 무급이에요, 무. 그냥 전체이자 객체이자 일이자 다이자 시작이자 끝이자 다예요,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뭐든지. 마음작용을 모르니까 마음을 정신, 생각 이런 데에 세팅을 하지. 그래서 다행인 것이요.
그래서 아, 제가 한자를 많이 모르는 것도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싶은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이면 정말 겉핥기 수준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수준이에요. 제가 아는 수준이면. 제가 한자, 영어 특히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제 기준으로 이것들이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이거를 그냥 직역하면서 실은 유행을 타게 하면 그만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무에 대한 것만 조금 어렵지. 나머지들은 그냥 있는 거 차용하면 되는 것이고 교정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그냥 조금 교정하면 돼. 특히 핵심이 되는 이치에 닿는 것들은 무조건 교정해야 돼요. 마음자리에 대한 요 세팅은 정말 정확히 해야 되고 지금 요 소울, 스피릿, 요 마인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고 교정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정말 해야 돼요. 영혼 값을 진짜 얘기하는 게 소울이다 그러면 소울을 그런 의미로 써야지 어떤 데서는 스피릿이 훨씬 상이고 어떤 데서는 마인드는 그냥 생각 이런 걸로 그냥 쓰고 뭐 그러면 마음은 도대체 뭐라고 쓰냔 말이야 영어에서 이 마음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은 본심은 그런 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그거죠. 지금 GPT 요거 질문 답하면서도 그 한 개밖에 안 보여요. 지금 내용은 뭐 중요한 게 없어. 그냥 당연한 내용 그냥 줄줄줄줄 나열하니까 별로. 근데 이제 그 한 개를 보는 거죠, 우리는. 중요한 과제고, 우리의 과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과제. 그렇죠. 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부처님, 예수님 내 언어가 2000년, 2500년 동안 지금 소통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옛날에 봐봐요, 여러분. 성경이 영어로 쓰이지 않았잖아, 절대로. 그럼 걔네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야. 근데 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영어로 번역본들이 막 나오면서 퍼지는 거 아니에요?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한자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지만 역으로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비유나 꽤나 아는 사람들이나 동양 철학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나 좀 관심 있지. 하나라는 걸 모르잖아요. 결국에 다 같은 말씀인데. 음.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한국 말과 글이 여러분 지금 이거를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한자 문화권하고 영어 문화권 통칭이에요. 한자 문화권하고 영어 문화권을 한국 말과 글이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 그거는 영어가 하는 게 아니고 한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말이 하는 거야. 한국 말을밖에 못해 그걸.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찰하고 언어학자들도 아마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역사, 상고사 막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이 언어의 시작이라 그래요? 우리말, 우리말. 이것도 이제 다 드러날 거예요. 어쨌든 좋단 말이야. 어쨌든 한국말과 글, 우리말과 글이 이거를 통합할 수밖에 없어요. 어. 뭐 잘 됐지. 천부경도 한자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말로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동서가 통합될 수밖에 없다. 동서가 통합될 수밖에 없다. 그분도 얘기하죠. 우리 말과 글이 언어의 기원과 거의 다 있다. 동이족 뭐 언어 한자가 시작된 것도 우리 민족에서부터 출발했고 그 이전을 보더라도 우리 말과 글이 시초였다. 거기서 다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 연구해 보면 비슷한 말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언어라고. 아마, 엄마, 아빠, 막 이런 말들, 그쵸. 그런 기본적인 언어들은 어느 나라나 거의 다 비슷하죠. 그러면서 문자로 변환되면서 거기에 의미가 붙으면서 발음이 붙으면서 이제 조금 많이 달라지지. 완전 많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태초의 언어적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세종대왕이 위대한 건 뭐예요? 진짜 하늘의 뜻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 한글이 위대한 거예요. 한글. 그래서 그 하늘의 뜻과 맞춰서 천지를 맞춰서 인이 공부할 수 있는 언어로는 한국말이 정말 너무 지당하죠. 너무 지당해. 그리고 이제 진짜로 진짜 한글을 좀 살릴 필요는 있어요. 진짜 한글. 어, 국어학자들, 그냥 유물론 국어학자들이 우리 말과 글을 얼마나 찢어 발견했는지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어이가 없죠. 얼마나 찢어 발견했는지. 그러면 차라리 어디 저쪽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하든지.
그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우리 한글의 가치를 이제 살릴 필요는 있죠. 그것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제 몫이긴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진화 발달 기상 어, 흘러가는 부분을 그냥 계속 멈추려고만 하면 안 돼요. 발맞춰 나가되 의미도 동시에 살리고 같이 가야 돼요. 아니, 그게 맞다 그러면은 GPT는 개나 주고, GPT는 개나 주고 가서 서예 글씨나 쓰지 왜. 그게 너무 좋으면. 그런 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기도 핸드폰 검색하고 타자 치면서, 그거는 완전 부정한다? 아니죠. 그러면 주의할 건 주의하고 타일할 건 약간 타일러 가면서 우리도 변화에 적응하면서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 어쨌든 우리 한국인의 사명이에요. 게다가 한국인 천부경을 하는 동무 여러분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의 사명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들을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꽤나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하면 그치 요새는 뭐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서는 이런 단어로 막 써요 이런 게 지금 툭툭툭툭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분들이 지금 만약에 우리 동무 여러분들도 있다 그러면 일본어나 중국어가 뛰어나신 분들인데 제 강의가 들린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엄청난 서원을 가지고 지금 뭐 해야 돼요? 번역해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지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큰 문제예요. 동시에 해줘야 돼.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우리 언어를 쓰게 돼 있어요. 제가 예지 하나 할까요? 어? 제가 예지 하나 해요. 다 우리 말과 글을 쓰게 돼 있다. 여러분이 몇 번 다시 태어나 보면 알아요. 우리 왜 애기들 엄마한테 혼나면 애기들 당황해가지고 막 웅얼웅얼거리면서 막 헛소리 하잖아요. 어린이들 야 너 뭐야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중얼중얼거리잖아. 그거 여기 아이가 잘못을 하고 어머님한테 꾸지람을 들을 때 이것저것 의미 없는 말을 그냥 계속 조합해서 막 변명만 늘어놓는 느낌. 아까 그거랑 이거랑 지금 똑같아요. 그런 느낌이야 계속. 내용은 그냥 뻔한 건데 그냥 주저리 그냥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죠. 도민님이 막 질문하니까.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아직까지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한계를 보는 것도 우리 공부예요. 지금 이게 이 그러니까요. 수준이구나라는 것들. 근데 뭐 그, 뻔하죠. 왜냐하면 유물론적 세상에서 취업할 수 있는 건 드러난 텍스트에 뭐예요? 뭐 정보뿐이 없는데 얘가 뭘 취업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한계를 충분히 예상했지만 이렇게 주절주절 같은 말을 막 반복하고, 그죠? 요렇게 음, 말 꼬아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요만큼 단어 바꿔서 다시 설명하고, 아주 뭐예요? 우리 만약에 대학생들 레포트 내라 그러면 남의 거 베껴다가 막 이렇게 어미 조사 이런 거 막 주어 막 서술을 약간씩 바꿔가지고, 내 얘기처럼 해놓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여기도 써놓은 거예요. 무언가 글로만 배운 대학생이 실체 없이 말만 늘어놓는 형국. 그렇죠. 남의 논문 살짝 가져다가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말 바꾸고 해갖고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본인이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 수준밖에 안 된다. 뭐 아까 근데 그건 신작 타이틀이 붙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자꾸 반복하는 것. 그러면서 어 뭐예요?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치적으로 보자면 저도 같은 말을 반복해요. 계속 제 핵심 이치를 지금 계속 2년째 3년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얘는 그게 아니죠. 그냥 조합하는 입장에서 자꾸 요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하고 해서 계속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집요하게 하면서 얘가 지금 어떤 정보까지 취합하는지 우리가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정보까지 알고 있구나라는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질문 끝까지 가봤자 어차피 신지학적인 관점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신작적인 관점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슈타이너가. 이런 공부 종교 공부 끝까지 해봐요. 결국에 무슨 얘기로 갈 수밖에 없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신지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딱 토를 달고 질문하니까 굉장히 자명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반복은 되지만.
이런 얘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상, 철학, 종교를 많이 질문한다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객관적인 공부해야 될 지식은 많이 알려주겠지.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뭐라고 뭐라고 했더라. 예를 들어서 노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얘가 전문이죠, 전문. 뭐라고 얘기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노자는 깨달았다고 보십니까? 만약 이러면 신자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노자의 핵심 가르침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유추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노자가 만약에 살아있다고 봤을 때 슈타이너 관점으로 보면 노자는 마나스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만약에 질문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얘가 무슨 대답을 내놓겠냔 말이에요. 학습을 좀 시켜야겠죠. 어느 면에서는. 지금 제가 질문한 이런 것들 재밌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했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취합해 놓는구나 라는 걸 보면 되죠.